통수기구와 군사지휘기구의 그 갈등과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6.25 때 트루먼과 메가드 장군과의 입장 차이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예가 뭔가 하면은 제1연평해전 때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우리 군 지휘관의 그 정치 지도자의 정치 목적과 군사 지휘관의 군사 목표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 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 목적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전 방지를 지시했었습니다. 당시 저도 이제 해군작전사 부사령관으로서 빵카에서 계속 있었는데 계속 확전 방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해군작전사령관이나 합참의장의 군사 목표는 NLL 사수입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북한 함정을 쏘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의 정치 목적과 이런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쏘지를 못하고 NLL뿐만 아니라 황색선, 적색선 나중에 9km까지 침범을 하고도 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충돌을 해가지고 밀어내려고 하자 저쪽에서 먼저 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쏘아서 14분 만에 그 제1연평해전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천안함과 같은 또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휘관의 이런 그 국가 통수기구와 군사 지휘기구의 이런 입장차가 없도록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는 우리 군은 강하고 장병은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 2연평해전 또 청해부대 또 연평도 포격들 보면 우리 장병들 잘 싸우지 않습니까? 계속 예하 부대만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제1연평해전 때도 천안함 때도 그랬고 연평도 포격도발 때는 합참에서 1시간 20분 동안 화상의 회의만 화면만 보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국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북한에서 또 NLL 부근에 포를 5발 쐈는데 1시간 동안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관이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쏴라 선조치 후 보고 이야기하지만 안 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군사 지휘기구 그 대비태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적어도 위기관리 능력,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군사 지휘기구가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군이 언론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은 국민에게 정직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요즘은 이제 국민이나 언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 해군대학 다닐 때 르몽드 편집장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군사 지휘관이 언론을 대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국민을 이해시켜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전은 군만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 그 총력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엘리트를 배치해서 언론을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해군 상황이 생기면 해군 그 네이비 프리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수상함 장교, 잠수함 장교 또는 구조전 장교 또 배를 건조하는 장교, 공보 장교가 붙어가지고 수시로 브리핑을 해주고 또 국민이 의혹을 가지면 또 그것을 해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안함이 깔아놨는데 인장할 때까지 거의 50일 동안 계속 설명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 전문가나 또 예비역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소설을 써내다 보니까 군이 상처를 입고 국민에게 불신을 갖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정직한 보고를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함이 이제 잠수함에 의해서 침몰이 되었는데 대상 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당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북한에서 포항과 울산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포항, 울산, 부산, 진해, 부산, 여수, 광양은 우리나라 핵심 항만이고 여기 우리나라 물동량의 80%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잠수정이 와가지고 특수전 요원이 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중화학단지라든지 많은 그 산업시설인데 그게 이제 폭발을 한다든지 또는 그 항구에 지금 천안함 1200톤도 인양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대형 상선을 갖다가 항구 입구에 침몰을 시켰다 하면은 항구가 마비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마비가 된다고 해도 감이 안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이제 그 전방에만 신경을 쓰고 후방을 신경을 안 쓰는데 육군은 이제 휴전선만 지키고 공군도 캐리드라인 선상에서 북한 공군기가 넘어오는 것만 감시를 하지만 해군은 동서남의 제주도 밑에까지 전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후방이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전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핵심 해역을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이 6.25 이후에 계속해서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도발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국민과 정부와 군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괜찮습니까? 제주 해군기지 얘기 좀 들으시죠. 예. 박수로 한번 들어주세요.